증시가 2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번 주 은행주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과 우려 속에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79.11포인트, 1.09% 하락한 16,257.94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23.17포인트, 1.26% 떨어진 1819.20을 기록하며 두 지수 모두 최근 2달 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61.36포인트, 1.47% 낮은 4113.30에 머물렀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추가 테이퍼링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그동안 연준의 부양 정책을 지지해 왔었습니다. 로카트 총재는 지난달 연준이 실시한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맵 규모 축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 테이퍼링 조치를 진행하는 데 대해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테이퍼링을 지속하기 위해선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2.5 내지 3% 수준이어야 한다며 완만한 테이퍼링 추진을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가 지난해 12월 5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재정수지가 국책 모기지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입과 세수 증가 등으로 530억 달러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의회 예상국이 지난 8일 발표했던 재정 흑자 예상치 44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12월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재정 흑자였습니다. 1년 전인 2012년 12월에는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닥스 30지수는 0.4%, 프랑스 카프 40지수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각각 0.3%씩 올랐습니다. 이탈리아가 국채 발행을 순조롭게 마친 점도 투자 심리를 좋게 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을 자본 건전성 규제가 당초 계획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각국 금융감독당국 협의체인 바젤은행 감독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대표적인 자본 건전성 규제인 레버리지 비율 산출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도한 자본 건전성 규제 때문에 대출이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은행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 경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자 선진경제권의 경제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고 OECD가 평가했습니다. OECD는 33개 회원국들의 지난해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100.9를 기록하며 앞선 10월의 100.7보다 0.2포인트가량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장기 평균이 100선까지 상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진경제권 가운데서도 유로존의 경기 선행지수가 100일을 기록하며 전체 회원국의 평균을 넘었고 미국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간밤에 뉴욕이 전해드린 바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새해 들어 찔끔찔끔 숨고르기식 조정 양세를 이어왔던 뉴욕 증시였는데 간밤에 다우 기준 180포인트나 하루 만에 내주면서 넉 달 만에 최대치로 밀렸고 나스닥과 S&P 500 기준 2달 내 가장 많이 하루 만에 내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크게 빠졌을까요? 지금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밤부터 JP모건 체이스 등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줄줄이 이어지죠.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연준위원회 비둘기파 인물이었죠.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바로 직전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다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봤었는데요. 180도 다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고용지표는 안 좋았지만 이 속도 이대로 밀어붙이자 소위 추가 테이퍼링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뉴욕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같이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나마 좀 괜찮은 지표도 있습니다. 엔달러가 104엔대, 105엔대에서 약간 막히는 흐름 그래도 엔전은 지속되고 있었는데 엔달러가 102엔대까지 주춤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죠. 어제 자동차주가 반등하면서 시장에 올라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자동차주만큼은 오늘 추가 선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청은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 악성부토하고 있는 우리 청년인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일단 어제 2% 가까운 반등을 자동차주와 함께 보이면서 시장이 나흘 만에 올라왔습니다. 1950 정도 부근까지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툼에 뒤늦게 동참하지 말자 하신 전략은 아주 잘 맞아떨어졌는데 문제는 중국장인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 뒷심이 또 떨어지면서 이제 2000선이 위태롭더라고요. 예, 참, 예전님 질문하는 거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 일단 중국장을 계속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장이 이제 제가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계 경제에 이제 글로벌 경제에 중국이 무역 대국으로 이제 등극했죠. 이 무역 등극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0피 중국 증시 2000피에서 지지가 저는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미국 글로벌 증시가 오늘 큰 폭이 들어 하락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폭의 하락인데 이미 이제 하락은 예견되었습니다. 이제 전환선 하방 이탈하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합달 제가 지난주는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충분히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이 이제 전환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이 끝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전환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꼭 빼야 되고요. 사전에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이제 구름 변곡점에서 굉장히 조심하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선물은 해치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주가 자체가 미국이 글로벌 증시가 이제 1% 이상 올리면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한 25p 정도 빠져야 되는데 저는 25p 정도까지 빠지고 그런 양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1930 전저점에서 속임수가 나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임수 하방 이탈했다가 올라올 것 같으니까 저는 오늘 양봉이 나올 것 같아요. 양운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어제 이제 단타 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단타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되지 않나. 물론 테크닉적으로 자신 없는 분들은 현금을 그 사이 제가 거의 한 3개월 동안 주구장창 현금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현금 갖고 있는 거 그대로 현금 갖고 있으라 하지만 현금 갖고 있지 않고 또 주식이 물리신 분들은 단무지 정신으로 버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0일 이평이 꺾이고 이제 60일 이평이 거의 이제 다 왔어요. 60일 이평이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다가 60일 이평 자체가 이제는 한번 짧은 반등이 있을 기간이 지금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짧은 기간에 반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 60일의 그 악몽이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큰 그런 60일의 악몽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한 템포 지금은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지금 이제 과거처럼 60일 이평 걷고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런 이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진정하고 그냥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121평 자체가 지금 이 바닥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포의 하락은 폭포수처럼 흐르는 하락은 121평이 이쪽으로 이 위쪽에 잘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가 한 달 반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어제 화요일 날이죠.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올 상반기 두 번째 이제 시황을 수익을 말하다가 나옵니다. 보시면 상세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께서 너무 오늘은 공포에 아침부터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가 2% 이상 빠졌기 때문에 공포로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추세는 일단 하방 추세다.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 되돌림이 꼭 있을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이제 변곡점을 예언을 했습니다. 변곡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저는 저점 매수의 유효한 타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고객의 특검이 문제죠. 어제도 제가 이제 고객의 특검을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고객의 특검에 비해서 신용 점검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이 부분이 이제 사고 칠 것이다. 어제 여러분 생각보다 이제 풋옵션 매도가 어제 이제 수익이 조금 났었는데 오늘 이제 풋옵션 매도가
오늘은 거의 깡통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자꾸 너무 투기적으로 이제 뭐 너무 이판사판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주장과 외국인이 옵션을 진짜 매수로 하는데 우리 개인들만 투기 매매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가를 하루 올리고 하루 내리는 그런 악조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조금 조심하는 게 진짜 좋다.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귀에 많이 떴죠? 130만 원 가까이 한번 왔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 제가 누차 여러분이 했죠? 하방에서 62%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130만 7천 원입니다. 130만 7천 원에 업이 와야 안정적인 그런 모양인데 아직까지 21일 평이 칼날처럼 떨어져요. 21일 평이 칼날처럼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기간이 뭐 크게 많이 필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열흘 정도가 있는데 열흘 자리는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의 궤도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증권회사 직원 동료 여러분들은 뭐 저도 증권회사 이제 지점장 출신인데 참 고생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뭐 매매 안 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뭐 코덱스라든지 레버리지 쪽으로 하시고 또 선물을 꼭 좀 비울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이제 코스닥이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저께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허걱거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고점 하락하는 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21일 평이 너무 캔들차도와 이격이 큽니다. 이런 이격이 클 때는 주가 자체가 눌림을 꼭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현금화 해가지고 넉넉하게 기다려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코스닥 사락했던 사람도 적어요. 일단 꼭지에 파락한 사람도 적어. 여러분 540대자로 상초락했던 사람도 접니다. 일단 저 말을 듣고 현금화 후에 한번 기다려봐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여러분 많이 떴죠. 떴는 사이에 대형주만 떴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 템포 푹 쉬어가는 것도 현명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고요. 선물이 변곡이 조금 주식보다 하루 정도 빠릅니다. 선물이 주식보다 빠른데 일단 뭐 저는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 이제 선물이 양봉이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양봉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주까지서는 빠져도 양봉이 날 가능성이 오늘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공포에 쌓일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붉은입니다. 붉은색이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푸른색인데 코스피가 그 사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는데 역전됐어요. 역전됐는데 그 반면에 코스닥은 아니에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적었던 거.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 한번 쉬어간다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기전자는 막 극히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 영향 그런 영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의 특히 반등 그리고 전기전자의 반등 뭐 삼성그룹이겠죠. 이 반등 자체가 한번 빠지더라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 갭을 조금 메우면서 다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피봇이 여러분 일단 뭐 크게 1900포인트에 10포인트 있습니다. 1910포인트 있는데 이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볼 때 1920에서 브레이크가 듣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상승 쪽이 1960과 1980이 있습니다.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좁다는 거거든요. 이 좁다는 자체가 뭐를 말하냐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면 올라오고 상승하면 내려간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겁니다.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뭐 증권회사 말대로 약정하기에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번 주 장 자체가 봉동대에 비해서 굉장히 자체가 좁습니다. 좁다는 것은 활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하락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활동성이 클 때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활동성이 있는데 지금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 미국 증시가 어제는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하락이 나오는 자리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한번 보시고요. 뭐 일단 전환선이 꺾였죠. 전환선 꺾였다는 것은 서서히 약세 국면. 우리나라 증시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오늘 전환선 꺾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전환선 꺾여. 전환선 꺾이더라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선물 포지션이 별로 없는데 옵션 포지션이 문제입니다. 옵션 포지션이 우리 개인들이 너무 투기성 매매를 해놔가지고 굉장히 괴로운데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은 어쨌든 간 258 정도에 있거든요. 258.50 정도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빠져봐야 한 1.5p, 2p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자리에서 염려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에게 했죠. 오늘까지는 해지 매매로 계속 오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 매매에 하신 분들은 당분간 계속 해지 매매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21일평 자체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21일평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1일평 자체가 서서히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이제 반등의 희망을 부리면 안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DMR 차트를 보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추세는 분명히 푸추세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세는 분명히 푸추세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은 분명히 상승의 추세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반대로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 코스닥 끄면 뭐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은 뜨는데 그러면 코스닥은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코스닥도 지금 과열 지표로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고 코스피는 어떻게 되냐면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코스피는 분명히 침체 국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복지부동이 제일 중요하다. 어제도 제가 이제 여러분 여러 것을 오늘 또 쉬어가는 날이다 했는데 어쨌든 간 가장 큰 변곡이 이 구름 변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름 시작할 때 보시면 폭락이 있었고 구름 끝나는 부분입니다. 끝나는 부분인데 이 구름 이 부분이 가장 폭풍 전야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나면은 어쨌든 검은 구름이라도 조금은 안정권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악몽은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다. 물론 뭐 악몽의 하방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이탈은 바로 나오진 않는다.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이상 기다린 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뭐 주가가 한 10p, 한 12, 3p 빠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봐도 1925p에서는 바닥 저점에서는 지지를 받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로 여러분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꿋꿋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들죠? 세상 지나면 청성촌는 말 들어야 될 걸 그런 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시고 복지부동하지 말고 주식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량주 갖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촌은 신청합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급락했지만 오늘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하셨고 단기 저점 매수 트레이딩에 나서도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코스닥에 대해서는 현금화 이후 쉬어가자 전략을 고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 넘센 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회 분석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출근길에 정말 등이 땀이 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득호 멘토님 덕분에 제가 수익률을 좀 높게 많이 봐서 이 든든한 100만 원대의 부스다운을 드디어 구입하게 되는데요. 저희 증시도 좀 잘 가는 바람에서 이렇게 빨간색 패딩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남은 위시리스트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소원 리스트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함께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고요. 또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 가죽 장갑까지 담아봤죠. 그리고 겨울 부츠와 함께 이미자 디너스 티켓도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된 후원 리스트가 있는데요. 겨울철 너무 건조해서 가열식 가습기 담아봤고요. 그리고 콘도 이용권과 100만 원대의 부스다운까지
추가로 제 소원 리스트에 이어졌습니다. 총 구입 가격이 무려 251만 원이 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제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견인차는 바로 이 도쿠멘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토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시리스트가 대폭 비었습니다. 오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제 소원들이 늘어날지 한번 지켜나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토 현황 살펴보죠. 메디톡스 40%, 잉크테크 20%, 디오 10%, 현금 비중이 30%입니다. 포토 현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8,43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만원, 손절가 7,7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톡스 17만 2,250원에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21만원, 손절가 16만원,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고요. 잉크테크 21,250원에 저희가 들어갔는데요. 이익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어서 최종 포토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손익 218만원가량 보고 있고요. 저희가 2,8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앞자리 수가 확 바뀌었습니다. 3,000만원이 넘는 총 손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플러스 7.7% 달리고 있네요. 대부분 종목들이 플러스권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오 플러스 11.3%의 누적 수익률, 메디톡스도 플러스 8.2% 누적 수익률, 잉크테크는 무려 10%가 넘는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 소원을 이뤄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엄청 더워요 지금. 아무래도 이게 다 이드코 멘토님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도 잉크테크가 무려 5%가 넘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메디톡스도 잘 달리고 있고요. 디오 역시나 잘 달려주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이러다 부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오랜만에 그 테마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우리 종목들도 익사이팅하게 움직여주면서 지수 상승에 항목을 하는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잉크테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해보면, 잉크테크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시가 부근, 그러니까 23,000원 중반 부근에서 정리를 한다. 하지만 조금 더 끌고 가본다라고 했을 때는 25,0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바로 그제 상한가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 슈팅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25,000원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이틀 연속으로 외국계에서 거래량 대비 매수가 대량으로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어제도 상승이 좀 나온 모습인데, 일단 이 종목은 수익은 챙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저점에서 외국계들보다 저렴하게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의 구간은 저점 매수한 우리 같은 영리한 투자들은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추가 상승도 제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어제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숨고리는 있겠지만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지만은 물리신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은 재매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일단 수익을 챙기면서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수익 챙기신 분들 해인량 이하 모두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이 종목이 최근에 들어서 급등 신고가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싶었지만은 어제도 4% 넘게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8일부터 그러니까 엘러간 호재 이후에 주가가 12% 급등이 나와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국계에서 대량으로 매수에 좀 임해주고 있죠. 제가 이 메디톡스를 매수한 시점이 거의 한 달 정도 돼가는데 그때 외국계 비중이 한 16% 정도 되었습니다. 16% 되었는데 현재 어제 종가 6시 마감 기준으로 해서 외국계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약 18% 정도 되니까 매수한 이후에 2% 정도 비중이 늘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뚜렷하게 어제 골드만하고 다이와증권에서 매수에 임해주면서 주가 자체를 방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어제 상승한 이유가 있었죠. 이 종목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어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면역 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라고 뉴스가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당뇨병에 대한 치료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라는 게 인슐린 주사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그런 병인데 이 메디톡스에서 개발 예정 중인 치료제는 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메디톡신에 대한 FDA 승인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의 보톡스는 희석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번거로웠는데 이번에 이 메디톡스에서 만든 보톡스는 희석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시술이 가능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당뇨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구조를 이 메디톡스에서 임상 진입과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좋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도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메디톡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일성 매매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성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 0.9% 정도 시가 상승했다가 한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주포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 주가의 모습을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료로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어제도 좋은 모습으로 나와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높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고 바닥을 좀 길게 잡고 연타를 치러 나아가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디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제도 상승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장중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3%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은 그제도 3%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어제도 상승. 그러니까 바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재차 5일선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크게 뭐 특별하게 체크할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디오가 200일선에 부딪히는 가격이 9,600원에서 9,7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벽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살피면서 고도 저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오는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관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테마주나 개별주들 공략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포지션으로 전체 틀을 짜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AS 잘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 대응을 했다라면 약간 조종을 받거나 숨고르기 장세 들어갔을 때 포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드코 멘토님 믿고 따라간 보람이 있습니다. 인생 한 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약간 한 방 맞은 듯한 그런 기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일도 좀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와서 제 AS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제 최종 꿈을 이뤄줄 표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40%, 디오 10% 현금 비중이 잉크테크의 수익 실현으로 늘었습니다. 50%입니다. 디오와 메디톡스 여전히 보유 의견 주셨고요. 총 손익이 저희가 소원 리스트 구입비가 280만 원가량인데 총 누적 손익 합해서 320만 원가량 보고 있고요. 총 매입비도 2,800만 원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부쩍 늘었습니다. 3,100만 원까지 능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11.7%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잭포트 빨간불을 켜줄게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가 나흘 만에 시총 상위주 위주로 반등을 해서 안도랠리를 보였는데요. 오늘 반등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영향권 안에는 들 것이란 분석이 많이 있는데요.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무엇보다 추가 테이퍼링을 지지한다라고 대표적인 연준 비둘기파 의원이 발언을 함으로써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진 미국 증시 모습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좀 관전 포인트로서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건요.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엔달러 기준 102엔대까지 내려서는 모습인데 오늘 환율, 니케이 주가, 어제 많이 올랐던 자동차주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